네, 미국의 9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중동 긴장으로 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이번 주 9월 FOMC 의사록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어서 증시 향방이 주목되는데요. 이달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미국 아래 공포 했던 거 그제 같은데 저는 9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네. 그렇죠? 시장도 상당히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사실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는 사실 고용시장 둔화가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95년도 이후에도 보면 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지는 게 확인되고 나서 항상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9월 고용지표 발표 전에 2개월 정도 예. 고용시장이 좀 둔화됐던 것들은 자연스러운 과정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구조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크게 만든 부분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고용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음. 지금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25만 4천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7, 8월 수치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죠. 처음 잠정치보다 더 올라간 것으로 확정이 그렇죠. 됐다. 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3개월 평균이 11만 6천 명 정도였는데 사실 비농업 부분의 장기 추세가 15만 명 전후 됩니다. 근데 이를 크게 하회하기 때문에 사실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9월 수치 또 상향 조정된 7, 8월 수치를 적용을 해보면 3개월 평균이 지금 18만 6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상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로 인해서 이제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는 좀 둔화될 여지는 생겼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네요. 예. 사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는데 그래서 금리를 낮출 여건은 됐지만 고용 상황에 따라서 인하 폭이 어떻게 될 건가 속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고용 사정을 보니까 연준 다음 해가 11월이죠. 네. 한 11월에 어떤 FOMC 결정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9월 고용지표 하긴 전에는 예. 이제 11월에도 50bp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게 뭐 CME 패드 워치 툴을 통한 예상이기도 하고 네. 전반적인 IB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망치였는데 예. 이번 9월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11월 달에 하게 된다고 하면 25pp 인하 정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는 좀 늦춰질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고용지표 확인 전부터 올해 남아있는 FOMC 일정이 11월, 12월 이렇게 두 번 남아있는데요. 11월 달에 25pp 정도 인하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경로대로 가고 있는 상이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시장에서 예상했던 다음 달 0.5%포인트 인하는 이제 가능성은 거의 줄었네요. 거의 예, 많이 없어졌네요. 변화가 됐습니다. 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반응을 지금 제대로 그런 예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예. 이런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게 이제 2년물과 10년물을 놓고 봤을 때 2년물 금리에 조금 더 민감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고용지표 결과는 최근에 발생한 미국 내 허리케인 영향 일부 반영해서 다음 달 수치는 조금 둔화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 추세 전후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1%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죠. 이 실업률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과거에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노동 수요가 이축되면서 올라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반대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많아지면서 올라간 실업률이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이민자가 급증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에 기인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핵심 연령층에 해당되는 층의 경제활동 증가율이 역대적으로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앞으로 혹시라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를 뭐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준의 이제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까지 해봤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주에 보니까 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네네. 뭐 블랙웰 이제 그 차세대 인공 칩이잖아요. 정말 아주 그 격하게 수요가 늘고 있다. 네네. 뭐 미칠 정도다 그런 네.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황일까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뭐 반도체 겨울이 다가온다 이제 외국계 보고서로 인해서 네.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왜곡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사실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네. 아직은 AI 수요가 견고하다는 부분, 특히 데이터 센터양 HBM 수요는 상당히 견고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줬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피크론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관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AI GPU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사실 HBM이나 DDR5 같은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랙웰이라는 게 GPU 신제품을 얘기하는 건데 기존 제품 호퍼 100이라는 제품에는 HBM 탑재량이 80GB밖에 안 돼요. 근데 블랙웰을 탑재한 신형 GPU 같은 경우에는 불과 2년 만에 탑재량이 192GB로 2.4배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젠승랑 CEO가 얘기한 것처럼 HBM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율이, 공급보다 항상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HBM의 글로벌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그 비중이 8%밖에 안 됐고 올해는 21% 그리고 내년에는 30% 정도로 글로벌 반도체 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폭으로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현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겨울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겨울 보고서 상당히 좀 국내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한다. HBM 수요는 더 늘어날 거다. 그런데 국내 우리 반도체 회사를 보면 뭐 SK 하이닉스는 뭐 그래요.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이 1등주 삼성전자 오전에 약세다 오후에 조금 지금 오름세로 반전하긴 했습니다만 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때 5만 전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 논, 뭐 그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일날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이죠. 이번 잠적 실적 내 영업이익 전망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컨센서스보다는 이를 하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주가가 선반영했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잠정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3분기 기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4분기 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지금보다 좀 둔화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비관론들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의 변곡점이라고 하면 3분기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네요. 이제 발표가 맞습니다. 되는데 과연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밑돌 것인지 아니면 못 돌 것인지 달려 있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면 뭐 물론 삼성전자 경영진들이죠 자사주를 좀 많이 사던데 이 정도면 좋은 뭐 줍줍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불확실하다 지금 어떻게 좀 우려를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 수준은 역사적으로 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네. 12개월 선행 PR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뭐 11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15년도 중국과 인텔이 메모리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시점, 예.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발생하고 난 시기,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영업 적자에 대한 우려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역사적 하단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수는 있는데 지금 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딜의 업황이 생각보다는 견조하다는 평가가 우세하고요. 견조하다. 예, 아,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타사 대비 D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6% 정도 되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18%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 3 12단 지금 현재 이제 퀄 테스트 뭐 진행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품질 인증 테스트. 그렇죠. 예. 근데 경쟁사보다 한 개 분기 정도는 이상 좀 기술력이 빠르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국계 리포트로 인한 어떤 투자 심리 이축에 따른 주가 하락만 놓지 마시고 예. 지금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가지고 있는 강점들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좀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탄력이 좀 약할 여지는 있어도 그래도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커졌다라고 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내일 잠정 실적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영업이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조 7천억 원 정도 10조 7천억.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는 이를 좀 하회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제 그거가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장에 늘 얘기하다 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민주당이 결정 키를 쥐고 있는데 민주당 의총에서 지도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자, 유예냐 폐지냐. 지금 뭐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예되거나 또는 폐지된다면 조금 우리 시장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11일에 이제 금투세 관련된 입장을 밝힌다는 뉴스 보도가 있어요. 11일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는 그때 가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겠지만 아마 유예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뭐 그래도 이제 결론이 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의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예. 기관 매도도 있지만 외국인 매도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가 다른 타 증시 대비 많이 하락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국내 증시를 바라봤을 때 예. 세 가지를 꼭 봐야 된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첫 번째가 한국 경제. 우리 경제 상황. 예. 경제 체력을 좀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고 두 예. 번째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 수출 증가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금투세 논란과 같은 네. 정치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 사실 금투세 논란이 해소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절대적으로 이제 증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경제 상황 하나하고 수출 증가율을 적으셨는데 우선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지금 상황을 평가할까요? 의외로 미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는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했고요. 세부 항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예. 정부 지출만 좋을 뿐이지 나머지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로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수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게 호전되면 좋겠지만 지금 하반기 분위기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부진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추세인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도 좀 좋지 않다는 예, 얘기죠. 사실 반도체, 자동차 이 수출 좋은 부분들이 내수가 좋아지는데 좀 온기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사실 수출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액 대비로는 얼별 증가하는 게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예. 이게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상반기 때 거의 2월 전후로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 매달 좀 둔화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 증시가 좀 부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놓고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증가율 자체가 올해 2월을 기준으로 매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뭐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 역성장이 아닌 0% 성장을 염두에 두고 올해 3분기, 4분기 0.5% 정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 가정하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연간 2.6% 정도 추정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 2분기 전기 대비 역성장을 했고 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0%대 초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 달성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면 사실 경제 체력이 좋아지지 않는 우리 한국 증시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강도가 좀 약해질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나 폐지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경제 상황, 특히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다. 증가는 하지만 둔화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달 증시 한 달 상황이라든지 이런 때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9월 달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월별 수익률을 놓고 9월 증시가 되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10월 증시는 9월보다는 낫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월은. 예.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네. 2021년에서 2023년 3년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9월 달에는 마이너스 6%로 상당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지만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폭 개선되면서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를 보이고 국내 증시 역시 동일선상에서 방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10월 증시는 시장 예상과 달리 좋은 흐름을 보일 여지는 상당히 높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 국내 증시가 좋아지려고 하면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체력이 좋은 상황에서 예. 연준의 B컷 이후로 지금 미국 증시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 체력이 좋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한국 증시 역시 많은 부담 요인들은 있지만 지금보다는 지수 하단을 높여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한국 기업 반도체 주가에 대한 또 긍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9월보다는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경제 상황은 좀 그렇게 밝지 않지만 9월보다는 조금 나아진다는 약간의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